강력하게 지금 상승을 많이 했고요. 지금 특징으로는 그동안 잠잠하고 조용했던 이 과천시가 백업부동산 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KB 주간 매매 가격 동향을 통해서 한 주간의 흐름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새해 들어서 서울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 분위기는 지난해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서울 외곽을 중심으로 특히 이제 강북권을 중심으로 해서 중저가 아파트 단지 매수세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강남권 같은 경우에도 주요 단지, 특히 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이런 노후된 아파트 재건축 추진 기대감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상승세가 의미하는 바가 좀 남다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주변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매매수가 지금 간간히 이어지고는 있지만 일단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현저하게 줄어든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호가는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번 주보다 이번 주가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4월에 이제 앞두고 있는데, 자, 여기 공약을 여당이든 야당이든 살펴보게 되면 공급 확대하겠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 또 세금과 관련된 다양한 공약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사실 이 공약들이 지켜질지 또 이제 실행 가능할 만한 공약인지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은 일단 무시가 되고 있고, 이제 시장에서 매수자는 매수자대로 불안하고 또 매도자는 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동산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왜곡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약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자, 전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물 부족,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불안한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겨울 한파, 오늘도 지금 눈이 오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그런지 일단 상승폭은 다소 둔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 동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 전국 상황은 저번 주보다 더 상승을 하고 있는 전국 매매 가격 평균 증감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번 주보다는 상승세가 좀 더 강해졌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강남권이든 강북권이든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저번 주와 동일하게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별마다 지금 저번 주에 좀 덜 올랐다면 요번 주에 강하게 오르고 있고요. 저번 주에 강하게 올랐다 그러면 요번 주에 좀 덜 상승하는, 지금 구별마다 또 이제 상승을 많이 한 구를 또 쫓아가는 갭 메우기 현상, 그리고 또 따라오게 되면 갭을 벌리는 현상, 그러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서울 부동산 시장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특징을 보게 되면 노원구나 도봉구, 그리고 성북구, 강북구, 그리고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등 중저가 아파트 단지가 포진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매매 호가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매매 호가는 거래되지 않은 가격이지만 일단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 자, 그에 맞춰서 호가만 상승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신고가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해당 지역에서. 자, 신고가라는 거는 이전 가격보다 비싸게 이제 거래를 했다라는 건데요. 지금 사람들이 바보라서 지금 뭐 부동산 시장 가격 많이 올라온 건 아시잖아요. 근데 자, 이런 신고가 현상을 나타내면서 거래를 하는 매수자가 나타나는 이유는 저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 이 불안한 심리라고 보여져요. 심리. 자, 지금 주택 가격이 지금 상승을 할 것 같고 전월세 시장 불안하고요. 정부를 믿었지만 정부의 정책이 지금 24번이 나왔죠. 이 24번이 나오는 동안 뭐 이렇다 할 주택 가격을 잡아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고요. 수급 불균형.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올해부터 급속도로 이제 무너지고 있는데 내년에도 개선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정부에서 공급과 관련된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사실 제가 이거 얼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요번에 공공재개발, 특히나 역세권과 이제 상권이 포함된 지역들, 그리고 사업이 지지부진한 재개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정이 되었는데, 사실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된 배경,
이거 지금 공공에서 참여한다고 해서 이게 뭔가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 소요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상권이라든가 역세권에 있는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는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을 단독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월세가 잘 나오는 건물주 같은 경우에 반발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자, 이런 분들의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사업이 더디고 동의율도 조금 잘 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공공이 참여한다고 해서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지 일단 지켜보는 봐야겠지만 순탄하고 순조롭게 갈 수만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순조롭게 간다고 하더라도 최소 5년에서 한 7년 사이는 걸릴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뭐 임기가 지금 14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이 14개월 안에 뭔가 이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공급 정책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기타 지금 이전에 발표했던 정책을 펼쳤던 내용들에 의해서 지금 부작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지금의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인데요. 일단 최근에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매도자 측면에서는 지금 양도세 완화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홍남기 부총리라든가 기획재정부에서는 뭐 검토한 적 없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사실 사람들이 이제 뉴스라든가 그 전문가들이 이 얘기를 하도 떠들다 보니까 지금 될지 안 될지, 그리고 검토한 바 없다라는 이 양도세 완화 관련해서 지금 뭔가 심리적인 부분, 자, 한번 완화될 수도 있고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한번 요번 올해 종부세 한번 버텨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생겼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시장에 이 왜곡된 시그널을 좀 주기도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보궐선거가 4월 달에 있죠. 자, 그 선거에서 지금 공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되더라도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재개발, 재건축, 뭐 이거 완화 정책 하겠다, 공급 정책 뭐 펼치겠다, 그러면서 뭔가 이 부동산 시장에 좀 왜곡될 수 있는 요인들을 정치인 스스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지금 시장인데요. 그 혼란스러움에 지금 이 사람들이 불안해져서 주택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와 더불어서 올해도 이제 전월세 시장 굉장히 불안할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도 이제 주택을 취득하게 된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서울시장 지금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경기권으로 또 퍼질 수 있고요. 또 인천까지도 지금 그 훈기가 전달되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도 규제가 들어가긴 했지만 지금 다시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도 지금 상승세를 다시 요번 주에 이제 나타내기 시작했고요.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시장이 아예 꺼졌다라고 볼 수는 없고, 특히 이제 대구 북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흐름, 서구도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달서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도 수구 그리고 부평구를 중심으로 또 이제 서구도 이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도 남구, 북구, 광산구 할 거 없이 지금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대전에서도 지금 중구라든가 유성구가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걸 내용으로 보게 되면 지금 부동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네임덕이 오지 않았나. 이제 더 이상 정책적인 약발이 사람들한테 지금 먹히지가 않는 이런 통제 불가능의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전국이 대부분 규제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자,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말도 못할 정도로 지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울산. 자, 그리고 이제 세종시 뭐 상승세가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지금 최근 3주 흐름을 보게 되면 좀 둔화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강한 상승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경기도가 서울 못지않게 지금 서울보다 이번 주는 정말 상승을 많이 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경기도의 대부분 지역 상승세가 굉장히 강했고요. 특히 많이 올랐다라고 최근에 얘기했던 이 일산 지역, 이번 주를 보게 되면 뭐 이건 뭐
거의 그냥 폭등보다 더한 표현이 있다 그러면 저는 더 그 표현을 쓰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성남도 상승을 많이 했고요. 일산은 지금 말을 못할 정도로 상승을 했다. 그래서 이런 영향들이 이제 향후에 자, 주변 지역으로 다 이제 전파가 될 거고요. 이 흐름이 사실 이제 지금 매매 호가나 신고가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상승세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난 이 고양시 특징으로 한번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안양시도 마찬가지고 의정부시 강력하게 지금 상승을 많이 했고요. 지금 특징으로는 그동안 잠잠하고 조용했던 이 과천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좀 덜 오른 지역들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안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 3주 올라가다가요, 요번 주 좀 잠잠한데, 지금 과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방에 거의 폭발적으로 상승을 많이 했거든요. 자, 그래서 요런 좀 안 올라간 지역 쪽으로 이렇게 주변에서 상승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전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전파가. 예. 그래서 지금 불안한 그 시장이 전개될 것 같은 이 경기도고요. 그래서 경기도에 이제 뭐 신축 아파트라든가 역세권 아파트 또는 지금 뭔가 이 개발계획 라인 안에 들어가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훈기가 전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리, 남양주, 뭐 용인, 뭐 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뭐 날라갔고요. 뭐 시흥시 거의 뭐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폭등한 지금 시흥시고요. 뭐 의왕시도 강하게 올라갔고, 뭐 파주시 이전보다는 상승세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지만 굉장히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지금 뭐 오산도 마찬가지고요. 김포도 마찬가지고, 김포도 지금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양주는 한 2주간 지금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가 이번 주에는 조금 상승세가 누그러지긴 했지만 이 상승세도 만만치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경기도 전반적으로 지금 화성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화성. 자, 화성 같은 경우에는 동탄이냐 아니냐로 좀 나눠서 봐야 될 텐데, 일단 화성은 동탄 1, 2신도시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게 맞겠죠. 예,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특징적으로 다른 지역을 보게 되면 익산이라는 데가 조금 상승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충남의 아산도 좀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주 옆에 군산이 있습니다. 군산이 지금 최근 3주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지방 지역 중에 이제 특징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울산 지역도 많이 올라왔지만 지금 울산 옆에 있는 포항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포항 보면은 지방에서 거의 진짜 탑2, 탑3 안에 들어가는 상승세다. 탑3 안에 들어가는 상승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창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진해구나, 뭐 양산, 그러니까 진해구죠? 예, 진해구나, 뭐 이런 지역들 굉장히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외 지역도 지금 이전보다는 상승세가 누그러지고는 있지만, 자, 진해구라는 데서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오게 되면 또 주변 지역도 모르게 돼요. 이제 규제가 또 무색하게. 지금 전국이 규제가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폭발 직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부 지역이 완전히 폭발을 했기 때문에, 요번 달, 지금, 다음 달, 크게 가격이 또 한번 요동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는 요번 주 그 가격 흐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듭된 그 규제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제 멈추질 않고, 일단 규제 내성이 생긴 수요자들이 다시 이제 매매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판단되는 한 주였습니다. 자, 무주택자들이 영혼까지 끌어서 지금 뭐 영끌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저가 단지 위주로 매수 전환에 나서면서 집값이 조금 오르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그 세금과 관련해서, 일단 세금이라는 거는 이 무겁게 과도하게 물리다 보면은 이게 매매가에 또 얹혀지는 이 조세의 정가 현상이 또 일어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주택 이제 3, 4월 달 매매하려고, 왜냐면 이제 종부세가 이제 6월 달 기준에 이제 5월 말까지는 거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부세를 피하려고 하는 물건들 일부 출회는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매도든 매수든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일부 물건을 또 처분을 하고 똘똘한 한 채로 또 갈아타려고 하는 수요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물이 적은 상황에도 수요가 이어지면서 매도 우위에 있는 집주인들이 매매 호가를 높이고 있고요. 실제로 거래를 하면서 매매 호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중개업을 하는데 그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계좌를 받았는데도 다시금 철회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거래가 쉽지 않은 시장인데 일단 단 한 건의 거래만 되더라도 그 아파트 단지나 그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 버렸거든요. 이게 거래가 빈번하거나 많아졌다 그러면 그렇진 않았겠지만 이게 정책적인 또 부작용의 하나거든요. 자, 그래서 거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 건이 되게 되면 나머지 아파트 다 가격이 그렇게 이제 통용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비정상적인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지만 일단 시장에서 참여하시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한 이 심리를 갖고 있고 특히나 그런 심리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주택을 매수하고 취득하고 있다라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부분에는 일단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호가가 올라가고 있고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데 중저가 아파트 지금 이거마저도 못 잡게 되면 사실 주택 매입 더 어려워진다. 왜? 지금 5억 원, 6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디딤돌 또는 보금자리 대출 못 받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전세가는 올라가고 있고요. 그거 맞춰줘야 되는데 그거 맞춰줄 바에는 차라리 이자 내고 내 집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실수요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상담을 하면서 그렇게 또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다수를 만나봤기 때문에 이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뭐 창동이나 노원이나 상계, 그다음에 지금 뭐 이 한강변 라인에 가장 저렴한 이 주공 아파트가 있는 가양주공 시리즈, 그리고 이제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고요. 그 경기도긴 하지만 이 광명시에 이제 하안주공도 지금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과 흐름을 살펴봤는데요. 일단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시장에 이렇게 왜 이런 시장이 펼쳐지게 됐는지 참 이걸 해결하려 그러면 지금 뭔가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좀 안타깝긴 해요. 자, 오늘은 한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백업 부동산 스토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